당신은 북아메리카 해안 어딘가에서 아래서 깨어납니다. 주변에서는 수십 마리의 형제자매들이 어둠 속을 뚫고 위로 올라오며 함께 껍질을 깨고 나옵니다. 당신 종족에게 첫 번째 임무는 항상 같습니다. 오징어 알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더 멀리 헤엄치려는 순간 두 마리의 형제자매가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당신을 따라붙습니다. 그들은 각자 사냥하러 흩어지지 않고 당신이 먼저 움직이기를 기다렸다가 당신이 찾는 것을 빼앗으려는 것입니다. 몇 분 동안 그들은 당신 뒤를 따라 모든 방향을 바꿉니다. 당신이 위로 헤엄치면 그들도 위로, 잠수하면 그들도 잠수합니다. 물속에는 떠다니는 형체들이 가득하지만 대부분은 쓸모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앞에 창백한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느슨하게 떠다니는 알덩어리처럼 보여서 재빨리 앞으로 돌진해 한 입에 꿀꺽 삼켜버립니다. 첫 번째 형제가 음식을 빼앗으려고 필사적으로 당신 옆구리를 들이받지만 이미 음식은 사라졌고 그저 당신을 옆으로 밀어낼 뿐입니다. 두 번째 형제는 계속해서 당신을 쫓아옵니다. 당신이 더 세게 차고 나아갈 때마다 그 녀석은 꼬리를 향해 돌진하며 물고 덤비지만 절대 놓아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바닷바닥 쪽으로 잠수해 따돌리려 하지만 그 녀석은 계속 따라옵니다. 다시 위로 몸을 틀어 수면을 향해 돌진해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움직임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당신이 또 다른 떠다니는 형체를 향해 돌진하자 그 녀석이 옆구리를 들이받아 길을 막습니다. 이 싸움은 더 이상 먹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것이 되었기에 당신은 도망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물속에서 몸을 돌려 곧장 그 녀석을 향해 돌진합니다. 둘이 부딪혀 꽉 조인 나선형으로 구르며 서로 물고 비틀어댑니다. 당신은 그 녀석의 옆구리를 꽉 물고 온 힘을 다해 흔들며 살을 찢으려 합니다. 그때 그림자가 당신 위로 쓱 지나갑니다. 더 큰 물고기가 입을 벌린 채 바로 위를 미끄러지듯 지나가며 움직이는 것은 뭐든 삼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당신의 형제는 몸을 떼어내 멀리 도망쳐버리고 당신만 물속에 남게 됩니다. 당신은 쫓아가지 않습니다. 여전히 굶주려 있고 오늘 밤을 살아남으려면 더 많은 먹이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 당신은 3달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처음으로 탁 트인 바다에서 해저로 천천히 내려갑니다. 바닥에는 바위와 조개 껍데기가 깔려있고 당신은 몸을 낮추어 헤엄치며 틈새를 살피며 은신처를 찾습니다. 당신의 종은 좋은 자리를 골라 평생 그곳에서 삽니다. 앞에 산호초의 좁은 틈이 보이자 당신은 재빨리 앞으로 가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또 다른 어린 사르카스틱 프린지에드가 그 틈에서 튀어나와 자신의 영역을 지키려 합니다. 그 녀석이 당신의 머리를 들이받아 뒤로 밀어냅니다. 당신도 입을 벌리고 온 힘을 다해 앞으로 밀어붙입니다. 둘 다 입을 벌리고 밀치며 서로를 자리에서 몰아내기 위해 좌우로 비틀며 싸웁니다. 프린지에드에게 이런 싸움은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역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굴을 지키는 쪽이 살아남을 기회를 얻고 진 쪽은 거의 모든 더 큰 생물에게 통째로 삼켜질 수 있는 열린 바다에서 사냥해야 합니다. 상대가 이빨로 당신의 옆구리를 물고 세차게 흔듭니다. 당신은 발길질로 빠져나와 온몸으로 상대를 바위에 들이받습니다. 상대는 돌에 긁히지만 간신히 빠져나갑니다. 당신은 턱을 크게 벌려 무기의 전체 폭을 드러냅니다. 보통 이 정도면 싸움이 끝나죠. 상대는 잠시 멈춰 떠 있다가 뒤로 물러섭니다. 더 밀어붙이면 목숨을 걸어야 하기에 상대는 몸을 돌려 헤엄쳐 떠나갑니다. 이것이 당신의 첫 번째 진짜 승리입니다. 당신은 돌 사이의 틈으로 미끄러져 들어가 몸을 끼워 넣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오래 조용하지 않습니다. 방금 같은 싸움은 물을 흔들고 더 작은 존재가 약해졌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포식자들을 끌어들입니다. 갑오징어 한 마리가 바위 위를 미끄러지듯 지나가며 팔을 뻗어 당신의 은신처 안으로 들이밉니다. 각 팔이 당신의 몸을 스치며 잡을 곳을 더듬습니다. 갑오징어는 은밀하게 사냥합니다. 그들은 위장한 채 가까이 다가가다가 갑자기 돌진해 먹잇감을 팔로 끌어안아 반응할 틈도 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입을 크게 벌리고 앞으로 돌진해 있는 힘껏 물어버립니다. 팔들이 너무나도 거칠게 휘둘려서 틈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것은 몸을 빼내 뒤로 도약해 깊은 물속으로 사라집니다. 당신은 새 보금자리로 더 들어가 산호초가 고요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제 왜 당신의 종이 이 틈을 두고 치열하게 싸우는지 알게 됩니다. 밖에 있었다면 1시간도 못 버텼을 것입니다. 은신처 안에 있으니 당신은 또 하룻밤을 살아남게 됩니다. 이제 1살이 되었습니다. 집을 떠나 산호초를 따라 더 멀리 헤엄쳐 나갑니다. 더 많은 먹이가 필요해 예전 은신처 근처의 작은 먹잇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헤엄치던 중 바닷바닥에서 작은 움직임이 보여 가까이 다가가 살펴봅니다. 작은 개 한 마리가 집게발을 높이 들고 땅에서 파내며 나옵니다. 느리지만 위험해서 기회를 주면 당신의 지느러미를 단번에 잘라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먹이가 너무 간절해. 어쨌든 앞으로 돌진합니다. 당신은 턱으로 개의 껍질을 덥석 물고 개는 얼굴을 긁기 시작하지만 껍질이 갈라질 때까지 세게 흔듭니다. 처음 금이 가기 시작하면 개는 더 이상 자신을 지킬 수 없습니다. 당신은 더 세게 물고 모래 위로 개를 끌고 자신의 틈새로 향합니다. 하지만 그때 당신 뒤에 물이 갑자기 폭발하듯 일어납니다. 긴 형체가 산호초에서 미끄러져 나오며 머리를 좌우로 흔들며 따라옵니다. 그것은 바로 곰치입니다. 곰치는 바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곰치는 이빨을 드러낸 채 바로 뒤에서 미끄러지듯 다가오며 당신이 실수하기를 기다립니다. 곰치는 당신 같은 물고기를 통째로 먹으며 굴로 끌고 가 산채로 삼켜버립니다.
당신은 개를 놓치고 턱을 크게 벌린 채 물속에 머물며 식사를 지키려 애씁니다. 곰치는 몸을 휘감으며 당신 위를 돌기 시작합니다. 곰치가 한번 달려들어 이빨이 당신의 턱을 스치자 당신은 앞으로 밀치고 재빨리 뒤로 물러납니다. 곰치는 움찔하며 물러서지만 떠나지 않습니다. 곰치는 계속해서 당신을 노려보며 주위를 맴돕니다. 당신은 다시 한번 턱을 최대한 벌린 채 앞으로 나아갑니다. 프린지헤드에게 이것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곰치가 개를 원한다면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경고입니다. 한동안 당신과 곰치는 서로를 마주보며 움직이지 않은 채 머뭅니다. 그러다 곰치는 몸을 돌려 바닷속으로 사라집니다. 당신은 곰치의 꼬리를 한번 물어 쫓아내고 개를 틈새로 끌고 들어가 바위에 눌러 껍질이 부서질 때까지 으깹니다. 당신은 재빨리 개를 삼켜 소중한 먹이를 끝까지 먹어치웁니다. 오늘 밤 당신은 먹이를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곧 개보다 더 소중한 것을 지켜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2살 반이 되었고 지난 며칠 동안 이상한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집 위로 작은 돌과 조개 껍데기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끔은 입구에 부딪혀 튕겨나가고 가끔은 근처 모래 위에 떨어지지만 그것들이 어디서 오는지는 결코 볼 수 없습니다. 당신은 위로 헤엄쳐 올라가 조사해보지만 암초와 물고기들만 있을 뿐 아무것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포기할 준비를 하며 다시 아래로 떠내려갑니다. 그때 당신은 그것을 발견합니다. 구멍 바닥에 웅크리고 있는 멘티스 새우가 돌 조각을 하나씩 끌어내고 있습니다. 당신은 호기심에 더 다가갑니다. 멘티스 새우가 머리를 들어 따로 움직이는 눈으로 당신을 응시합니다. 당신은 턱으로 한번 앞으로 찔러보고 다시 물러섭니다. 멘티스 새우는 움찔하지 않아서 당신은 거의 장난치듯 다시 한번 찔러봅니다. 당신에게 그것은 해가 없어 보입니다. 포식자라기보다는 구멍을 정리하는 개처럼 보입니다. 그때 또 다른 물고기 한 마리가 옆을 헤엄쳐 지나갑니다. 멘티스 새우가 한번 움찔하더니 갑자기 돌진합니다. 그 집게가 너무 빠르게 내리쳐서 물이 공동현상을 일으키고 당신이 그 타격을 보기도 전에 물고기는 산산조각이 납니다. 남은 조각들은 비늘 구름 속에 떠내려갑니다. 당신은 얼어붙습니다. 한순간에 해롭지 않아 보이던 돌 던지는 녀석이 살인자로 변합니다. 멘티스 새우가 굴에서 튀어나와 곧장 당신을 향해 돌진합니다. 당신은 턱을 벌리고 뒤로 물러서지만 멘티스 새우는 계속 다가오며 집게를 세우고 죽일 준비를 합니다. 당신은 몸을 세게 비틀고 온몸을 돌려 열린 바다로 도망칩니다. 당신은 뒤에 있는 산호초가 그림자만 남을 때까지 헤엄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당신은 다시는 자갈더미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한 번의 타격으로 돌을 부술 수 있는 무언가가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다시 시간이 흘러 이제 당신은 4살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그동안 숨어 있던 틈을 떠나 몸만 겨우 들어가는 것보다 더 큰 굴을 찾아 산호초를 뒤지기 시작합니다. 더 큰 은신처는 안전을 의미하고 또한 암컷들을 의미합니다. 몇 시간 동안 작은 물고기들을 틈에서 쫓아내고 벽에 난 구멍을 찾아 살핍니다. 마침내 당신은 매끄러운 면을 가진 좁은 틈을 발견합니다. 당신은 입구에 쌓인 조개 껍데기와 돌을 끌어내어 공간을 깨끗이 비운 뒤 몸을 틈에 밀어넣어 시험해봅니다. 공간이 비좁긴 하지만 들어갈 수 있으니 그 자리에 몸을 고정하고 기다립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암컷이 떠다니며 지나갑니다. 그녀가 한 바퀴 돌자 당신은 턱을 크게 벌려 자신이 차지한 공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녀는 지느러미를 휙 움직이며 산호초 뒤로 사라집니다. 곧 또 다른 암컷이 다가옵니다. 이번에는 온몸에 힘을 다해 앞으로 튀어나가지만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더 큰 수컷들에게로 이동합니다. 당신은 턱이 타들어갈 때까지 계속 벌리고 있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암컷들은 당신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둥지를 보고 선택하는데 당신의 둥지는 평범한 크기라 충분하지 않으니 결국 포기합니다. 당신은 더 깊은 바다로 헤엄쳐 들어가기로 결심합니다. 가슴속에서 허기가 타오르지만 더 나은 곳을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탐색합니다. 마침내 매끈한 벽과 바위 속 깊숙이 이어진 터널이 있는 넓은 틈새를 발견합니다. 당신은 다시 한번 그 안으로 몸을 밀어넣고 지느러미를 바위에 바짝 붙인 채 입구에 자리를 잡습니다. 이번에는 성공합니다. 첫 번째 암컷이 천천히 당신을 향해 헤엄쳐 오고 당신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자마자 지느러미를 파르르 떨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한 마리가 나타나고 곧 세 번째도 등장합니다. 모두 당신이 소유한 공간에 이끌려 왔습니다. 당신이 위협하자 두 마리는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떠났고 그들은 오직 당신이 제공할 은신처만 원했습니다. 남아있는 암컷이 더 가까이 다가와 바깥 벽에 알을 낳도록 당신은 허락합니다. 당신은 그녀가 떠날 때까지 입구를 지키고 그녀가 떠난 후에는 그림자에 숨습니다. 이 굴은 열린 산호초에서는 얻을 수 없던 통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굴을 지키는 한 이들이 올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니사라고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마침내 그 알들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그 알을 수정하기 위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굴 안에 몸을 넣고 벽을 따라 정자를 방출한 뒤 기다립니다. 날들이 점점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먹이도 먹지 않은 채 자리를 지키며 지느러미로 아래 물이 계속 흐르도록 부채질합니다. 그 끊임없는 물살이 산소를 실어 나르고 그것이 없으면 배아들은 질식하게 됩니다. 첫 번째 시련은 개가 바위 위를 기어올라 집게발을 치켜든 채 입구를 향해 곧장 걸어오기 시작할 때 찾아옵니다. 당신은 앞으로 튀어나가 그 개의 집게발 하나를 뜯어내고 모래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잠시 동안 물이 다시 맑아지지만 곧 또 다른 위협이 뒤따릅니다. 쏨뺑이 한 마리가 입을 크게 벌린 채 다가와 잡을 수 있는 것은 뭐든 삼키려 합니다.
당신은 그 녀석에게 몸을 부딪혀 틈을 막아버리고 녀석이 움찔하며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버팁니다. 음식 없이 보내는 하루하루가 당신의 힘을 점점 더 앗아갑니다. 배는 텅 비고 지느러미는 점점 느리게 움직이며 입을 벌리고 있는 턱은 쑤시옵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여전히 입구를 지키며 물속의 작은 물결 하나하나를 또 다른 공격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마침내 알들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작은 몸들이 알 껍질을 뚫고 나와 물살을 타고 떠오릅니다. 당신은 마지막 한 마리가 자유롭게 떠날 때까지 자리를 지킵니다. 그제서야 당신은 돌에 몸을 기대고 주저앉습니다. 너무 지쳐서 쫓거나 먹이를 먹을 힘조차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 당신은 6살이 되었습니다. 수년간의 싸움으로 몸에는 상처가 남았지만 여전히 굴을 나와 작은 물고기를 쫓고 사냥합니다. 한 마리의 꼬리를 물려고 덤비지만 그 물고기는 마지막 순간에 몸을 비틀어 산호초 속으로 도망칩니다. 그 움직임에 휩쓸려 당신은 아래로 떨어지고 곧장 성게 무더기 속으로 돌진합니다. 성게 가시가 옆구리를 뚫고 깊숙이 밝힙니다. 온 힘을 다해 몸을 흔들지만 움직일 때마다 가시는 더 깊이 밝힙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굴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구리프까지 헤엄쳐가 몸을 밀어붙이자 가시가 바깥으로 튀어나와 바위에 걸립니다. 더 세게 밀어 몸을 억지로 들이밀어 보지만 가시는 더 단단히 끼어기를 막아버립니다. 결국 피가 물을 흐리게 한 채로 뒤로 빠져나와 산호초를 따라 다른 은신처를 찾으러 이동합니다. 시험해보는 모든 틈새가 너무 좁습니다. 가시가 긁히며 당신을 그 자리에 가둡니다. 숨을 구멍이 없으니 탁 트인 물속에 노출되고 이곳에서 프린지헤드는 그저 먹잇감일 뿐입니다. 곧 포식자들이 주위를 맴돌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그림자가 당신 위를 지나가지만 모두 방향을 틉니다. 성게를 지키던 가시가 이제는 당신을 지켜줍니다. 이 가시들 덕분에 당신을 물거나 삼키기엔 위험 부담이 너무 큽니다. 하지만 그 보호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은신처가 없으니 먹이를 기습할 수 없고 몸이 찢겨 쫓아갈 수도 없습니다. 날이 지날수록 상처는 더 심해집니다. 가시 주변에 살점이 썩기 시작하고 몸은 점점 야위어 갑니다. 결국 모래 위에 가라앉아 그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사카스틱 프린지헤드로 사는 삶도 험난하지만 세상에는 훨씬 더 힘든 동물도 있습니다. 믿어주세요. 정말 놀라워요.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보세요.